자, 두 번째 구름과 강수입니다. 뭐 구름은 모르진 않지. 구름이 액체니 기체니? 그렇지, 구름은 액체야. 고체인 경우도 있고 기체 아닙니다. 자, 절대 오해하면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툭 보셨어 갑자기. 구름은 기체 아니더라. 뭐 그리고 이 구름이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강수라고 얘기를 하지. 첫 번째 증발. 증발은 뭡니까? 물의 표면에서 물이 뭘로? 액체가 뭘로? 기체로 뭐 한다? 무슨 현상? 기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증발이라고 불러준다. 기화하는 현상. 알겠죠? 표면에서. 자, 근데 표면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증발할 수,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기화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액체의 표면과 내부에서 기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끓음. 끓음. 뭐 끓음은 어렵지 않지? 끓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끓는다. 이거는 외부에 내가 어떤 열을 가해줘야 된다 이거지. 외부에 열을 가해줘야 되는 거고, 증발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그냥 표면에서. 알겠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 응결은요 반대 현상이지. 증발의 반대 현상. 즉 기체가 뭐가 된다? 액체로 뭐 한다? 액화한다. 이거는 상태 변화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어. 그래서 기체가 액체가 되느냐, 액체가 기체가 되느냐. 즉 증발이 되려면 온도가 주위로부터 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반면에 응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 열 에너지를 뭐 한다? 주위로 방출한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습해지는, 비가 내리기 전에 구름이 많아지면 습해지는 이유는 대기 중의 기체, 수증기들이 구름의 형태로 응결이 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습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요,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있어. 그 수증기 양이 아직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면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들어가 있는 상태는 포화 상태라고 불러. 마치 우리가 뷔페를 가서 밥을 먹는데 나 더 먹을 수 있어? 그럼 아직 내 배는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근데 나 더 이상 못 먹어는 무슨 상태? 포화 상태. 나 이제 포화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더 포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최대로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됐지요? 자, 이때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몇 킬로그램에 1kg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 그래서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그럼 얘들은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공기의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증기량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포화 상태는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상태 수증기량을 가지고 포화 상태보다 현재 수증기량이 더 적으면 불포화구나, 같으면 뭐구나? 포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하나 옆에다 좀 그려볼게. 이거 좀 삐뚤어졌네. X축이 기온이고요. Y축이 수증기량이에요. 1kg당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이렇게 그리면, 자, 요 아래쪽에 있을 때는 여기는 무슨 불포화 상태야. 그리고 요 선에 해당하는 친구가 바로 무슨 상태? 포화 상태.
그 선 위에 있는 요 친구 이 영역은 과포화 상태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과포화 상태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응결이 나타난다. 응결. 여기서 이제 응결이 나타난다. 자, 그럼 A를 보면 A는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 10.06이래. 그러니까 1kg의 공기 안에 10.06g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도 얼만큼? 그만큼 양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A하고 요 B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더라. 반면에 C는 포화 수증기량보다 실제 수증기량이 더 적지? 무슨 상태? 그렇지. 불포화 상태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 위로 올라가면 돼. 어떤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요 기온에서의 Y축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C의 공기는 25도니까 얘 포화 수증기량은 위로 올라간 여기더라 20이더라 라는 거. 됐니? 그러면 이 불포화 상태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수증기를 더 얼만큼? 10.6에서 20까지 얼마만큼? 9.4g/kg만큼. 즉 공기 1kg당 수증기 9.4g씩 더해주거나 아니면 온도를 몇 도까지? 20도에서 25도에서 어디로? 15도까지 10.6만큼 들어갈 수 있는 15도까지 기온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낮춰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요 빨강색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고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아래쪽 영역은 전부 다 뭐더라? 불포화 상태. 요 곡선 위에 있는 것은 포화 상태. 요 위쪽에 있는 것은 과포화 상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 이슬점이에요. 이슬점이라는 건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불러. 뭐라고?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 자, 응결하기 시작한다. 즉 무슨 얘기야?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 요 과포화. 아까 선생님 여기 그래프에 그려줬잖아. 여기 응결은 어디에? 과포화 상태에 위치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면 되느냐면 이슬점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현재 수증기량, 즉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슬점을 판단하는 조건은 이겁니다. 요거 이게 끝이야. 자,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거 1번 왼쪽으로 그냥 가면 돼. 그때 만나는 지점의 온도 2번 요거 찾으면 끝나. 알겠습니까? 자, 그럼 C의 이슬점 어디 몇 도일까? 왼쪽으로 가서 만나는 지점의 온도 몇 도? 15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왼쪽 아래 이슬점. 알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자 C보다 자 여기에 D를 하나 선생님 놔볼게. 그럼 D만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다가 내려가니까 얘는 이슬점이 몇 도? 2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C보다 D가 많잖아. 현재 수증기량이 많다라는 건 이슬점이 어떻다? 높다. 알겠습니까? 실제 수증기량이나 현재 수증기량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수증기량이 어떨수록 많을수록 이슬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슬점 판단하는 거 요거 어렵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요렇게 가라고. 이슬점. 됐습니까? 너무 쉽지. 이렇게 가면 요렇게 가면 돼. 이슬점. 됐지? 그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뭐가 같더라? 현재 수증. 이슬점에서 15도의 포화 수증기량 여기잖아. 현재 수증기량 여기잖아. 서로 어때? 같지? 그래서 이슬점의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같더라. 자, 네 번째 응결량 중요해. 이슬점보다 더 온도가 낮아졌을 때 응결되는 양이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쭉 내려가. 이슬점 이하로 내려갔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 위에 요만큼이 뭐가 된다? 응결량이 된다.
현재 지금 얼마가 있어? 14.7g/kg이 존재하는데 10도씨로 내렸을 때 얘가 7.6밖에 없잖아. 그치? 포화될 수 없잖아. 그럼 나머지 요만큼은 뭐가 된다? 응결된다. 그럼 14.6에서 7.6을 빼면 1kg당 얼마씩? 7.1g씩 응결이 된다. 근데 이렇게 안 주겠지. 여기에다가 항상 뭐를 줘? 공기의 질량이 뭐 x kg이다 라고 주면 요 응결량 곱하기 뭐 하면 돼? x 하면 전체 응결량을 구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지금 구한 요 위에서 구한 이 친구는 1kg당 응결되는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화 수증기량.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리고 이슬점 현재 수증기량 그리고 응결량. 현재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의 양이 어떻더라? 포화 수증기량이 같더라. 5만 기억하라고 이슬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요 높이 차이가 뭐더라? 응결량. 요거를 기억하자.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상대 습도는 간단해요. 얼마나 습하냐, 얼마나 건조하냐.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표현해 놓은 건데, 자, 요거를 생각하면 돼.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 포화 수증기량. 그 포화 수증기량 안에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안에 뭐를 현재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을 계산하면 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양 중에서 현재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야. 그럼 예를 들면 요 A라는 녀석을 보면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20이야. 근데 현재 얼마만큼 있어? 10.6만큼 있지? 그러니까 20분의 10.6 곱하기 100 하면 된다. 아주 쉽지.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을 때는 몇 퍼센트? 습도는 100%가 된다. 즉 어디에 가까울수록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습도가 어떻게 된다?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중요한 거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존재하면 몇 퍼센트? 100%.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뭐가? 상대 습도가 어떻더라? 이거 상대 습도 어떻게 뜬다? 높아진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B가 있어. A랑 B 중에 어떤 게 더 가까워? 곡선에. A랑 B 중에. 여기 B 지금 선생님 그려놨잖아 새로. B가 가깝지. 그럼 습도 B가 높은 거요. 그럼 여기 있어. 여기 C가 있어. 그럼 B하고 C 중에 누가 더 가까워? B. 아이 누가 봐도 C가 가깝지. 곡선에 가까운 거. 그럼 습도는 C가 높은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됐죠? 그거야. 굉장히 중요, 베리 중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00%인 거, 뭐, 여기 나와 있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상에 있을 때, 포화 상태일 때, 뭐, 다 다른 건 다 똑같지. 자, 상대 습도의 변화. 상대 습도의 변화. 자, 공기 중에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는데, 자, 기온이 어땠을 때? 일정할 때는, 기온이 일정할 때, 수증기량이 어떨수록? 많을수록, 습도가 어떻더라? 높다. 이거 당연한 말이지. 수증기가 많으면 습도가 높아지는 건 뭐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습도 증가. 수증기량이 감소하면, 습도 감소. 이거 뭐 너무 쉬운 얘기니까. 근데 반대로, 수증기량이 일정해, 이번에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져?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지.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진다라는 건 뭐가 커져? 분모가 커진다는 거야. 그치? 분모가 커지니까 습도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낮아진다. 즉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습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습도가 높아진다. 아이고 쉽다. 자, 그럼 우리는 요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온은 하루 중에서 2시, 3시에 가장 높지. 그러니까 습도는 언제가 가장 낮아? 그렇지, 반대로 나타나. 5시, 6시에 가장 낮지.
습도는 5시, 6시가 가장 높은 거지. 됐죠? 그래서 기온과 반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슬점은 거의 어떻더라? 일정하다. 이슬점 아까 뭐에 영향받는다 그랬지? 현재 수증기량. 그렇지. 현재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는다. 수증기량은 맑으면 뭐 비가 오거나 그럼 당연히 수증기량이 많아지겠지만 그러니까 날씨가 맑다라면 하루 동안의 수증기량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 같은 게 맺히는 건 보통 언제? 새벽에. 왜? 습도가 높아지니까. 알겠습니까? 낮에는 이슬이 보통 없어지겠지.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그래프.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이제 보통 지우고 주거든. 이런 식으로. 지우고 주면 이슬점은 하루 종일 변화 없으니까 요거구나 라는 거 알면 되고, 낮에 요 시간 지금 12시에서 18시 사이에 얘가 높아지잖아. 그렇지? 얘가 기온이구나. 낮에 뜨거우니까. 그럼 반대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친구는 습도구나. 상대 습도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그러면 이제 구름까지만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내용이 많지 이 단어는. 이 구름이라는 건 수증기가 뭐가 돼서 응결해서 생기는 건데, 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공기가 상승하면 돼. 자,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작아지니?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렇지? 압력이 감소하면서 뭐가 된다? 부피가 증가한다. 자, 압력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커지는 걸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단열 팽창. 그러면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팽창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감소하니까 팽창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져. 기온이 낮아진다. 단열 팽창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기온이 하강해. 그럼 온도가 아까 얘기했던 요 그래프에서 포화수증기량 그래프에서 요렇게 포화수증기량이 있었지? 자, 여기 있던 공기가 기온이 낮아져. 그럼 어디에 도달해? 여기 온도. 요 뭐였어? 이슬점에 도달해. 그치?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리고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뭐가 된다? 요만큼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늘로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게 되고 온도가 낮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되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뭐가 된다? 응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뭐더라?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은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공기가 상승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를 찾아보자고.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뜨겁게 가열하면 뜨거운 공간은 공기들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커져서 올라가겠지?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가열된 곳. 두 번째는요, 산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산을 뚫고 못 가니까. 산이 있으면 산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겠지. 세 번째는요,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찬 공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전선. 그 다음에 주위부의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가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 있다. 즉 무슨 기압? 저기압. 이거 문제 내기 얼마나 좋아. 보기가 4개잖아. 그럼 하나 다른 거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냉각된 곳이나, 아니면 산을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고기압이나.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친구를 각각 보기에 어떤 거가 됐든 하나 집어 넣어주면 쉽겠지? 문제 만들기 얼마나 쉬워. 이건 거의 매해 이 문제는 나옵니다. 다음 중 구름이 생성되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그냥 공기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구름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없어집니다. 공기가 내려가면. 알겠죠? 자, 이때 문제는 구름의 종류가 있는데, 구름의 이제 모양인데,
얘는 저군형 구름은 두껍게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게 저군형. 그러니까 위아래로 두껍게 쌓여 있는 게 저군형. 마일리지 적립하다 할 때 그 쌓을 적자를 쓰는 거야. 저군형은 그래서 높게 상승이 위로 솟아오는 모양이고, 왜? 상승이 강하면 어떻게 돼? 공기가 위로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올라가면서 구름을 이렇게 만들겠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어때? 구름의 이 면은 좁지. 근데 이게 두껍잖아.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뭐를 내린다? 소나기성 비를 내린다. 좁은 지역이야. 반면에 층운형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구름들이야. 얇은 구름들. 옆으로 퍼지는 구름. 왜? 상승을 했는데 바람이 불고, 상승을 했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만들어진 구름들이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구름이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두껍지는 않고 대신에 넓은 면적. 그래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예전에는 이걸 이슬비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냥 지속적인 비. 지속적인 비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소나기처럼 팍 퍼붓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슬비, 잔잔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내리는 비들이 층운형 구름이더라. 알겠습니까? 저군형 구름, 층운형 구름. 그러니까 구름에서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 첫 번째 과정, 생성 과정. 두 번째 생성 장소. 세 번째 구름의 모양.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수. 그러면 이 구름이 만들어지면 구름에서 이제 지표로 비나 눈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대 지방이나 저위도, 즉 더운 지역은 표면 온도가 뭐 한 30도, 40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졌을 때 구름들이, 즉 물방울에 맺혀질 수 있는 공간이 0도보다 더 어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응결이 되긴 하지만 뭘로 존재한다? 물방울로 존재한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물방울들이 만들어지고 그 물방울들이 어떻게 서로 뭉쳐서 모여. 우리 비 오는 날 자동차 타보면 창가에 이렇게 빗방울 맺히잖아. 그럼 주변에 있던 빗방울들끼리 또르륵 쭈르륵 뭉쳐서 떨어지잖아. 그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물방울이 합쳐져서 큰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면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병합설. 그래서 합쳐져서 커지고,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무슨 비야? 따뜻한 비가 된다. 처음부터 물방울이었어. 따뜻한 비. 쉽죠? 근데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요 표면의 온도가 뭐 한 10에서 20도 정도로 낮을 거란 말이야. 그럼 올라가면서 온도가 더 낮아지겠지. 그래서 구름이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높이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 영하 40도보다 더 낮은 곳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면 요 아래는 0도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는 물방울만 존재를 하고, 여기 0도에서 영하 40도 부근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얼음 알갱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불러. 빙정이라고 불러. 빙정. 그리고 거기 주변에 뭐가? 수증기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동네 슈퍼 가면은 냉동실에 아이스크림들 있잖아. 이렇게 열어놓고 이게 아이스크림 고르면 주인 아주머니가 문 닫아! 막 이렇게 소리 질렀어. 왜 그러냐면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 냉동실에 들어가게 되면 냉동실 벽면에 성에가 잔뜩 맺혀. 그 냉동실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냉동실, 강한 냉동실 보면 여름에 이렇게 성에 맺히잖아. 특히나 여름철에 냉동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수증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벽면에 붙어서 얼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여기 구간에서 0에서 40도 사이에서 뭐가? 물방울에서 증발한 무엇이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어. 그럼 이 얼음알갱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면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냥 떨어지면 눈이야. 근데 여름철처럼 아래 온도가 좀 높아서 떨어지면서 녹으면 뭐가 된다? 비가 되는 거지. 근데 무슨 비? 차가운 비. 왜? 처음에 뭐였으니까? 얼음 알갱이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빙정설. 위도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러니까 동남아같이 열대 지역, 더운 지역, 저위도 지역에서는 물방울이 뭉쳐서 떨어지는 병합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눈이 내리기 어렵지. 반면에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들이 엉겨 붙으면서 이 얼음 알갱이가 커지게 되고, 그지?
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된다? 떨어지면 눈. 그러면서 녹으면 비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물방울이 엉겨 붙는다. 병합설. 빙정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떨어진다. 빙정설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옆에 있는 개념 속속도 풀어봅시다.